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TBC 새 토일 드라마 신성한 이혼 제작 발표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이 제작 발표회는 JTBC 유튜브인 JTBC 드라마 채널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4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일 드라마 신성한 이혼은 현기증 나도록 예민한 아티스트 출신 이혼 전문 변호사 신성한이 마주한 상상 이상의 이혼 의뢰와 그리고 부질없이 찰떡인 새 친구들의 후끈한 케미스트리를 담은 아주 유쾌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김과장 런온의 이재훈 감독님과 그리고 남자친구 39의 유영아 작가님이 만나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캐스팅이야말로 황홀한 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딱 찰떡이죠. 조승우 씨를 비롯해서 한혜진 씨, 김성균 씨 그리고 정문성 씨까지 탄탄한 연기력을 지닌 배우분들이 뭉쳐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이제 모셔서 눈을 뗄 수 없는 귀를 정말 닫을 수 없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감독님과 배우 조승우 씨, 한혜진 씨 그리고 김성균 씨 그리고 정문성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훈 감독님부터 지금 함께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토일 드라마 신성한 이혼 연출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여기 계신 배우분들 그리고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지난 여름부터 열심히 즐겁게 촬영했고요. 지금 거의 후반 작업도 막바지 중이어서 어느새 첫방 이틀 전이죠. 저도 굉장히 신기하고 감개무량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승우 씨 오랜만인데요. 네. 그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신성한 변호사 역할을 맡았고요. 방송 이틀 전인데 저도 감독님처럼 감기가 무량하면서 감기도 걸렸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라인 맞추시는 거예요? 감각으로? 예, 라인이었는데 정말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네,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정말로 좀 아주 격앙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면서 지금 되게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조승우 씨 만날 생각이 굉장히 설렙니다. 네, 한혜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성한 이혼에서 이서진 역할을 맡은 한혜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균 씨. 안녕하세요. 신성한 이혼에서 장영근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재밌게 우리 같이 놀고요. 또 며칠 있다가 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엔딩 멘트인데 이거? 네. 함께 놀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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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오늘 그만큼 이 제작 발표를 즐기시는 분이세요. 예, 좋습니다. 정문성 씨. 네, 안녕하세요. 신성한 이혼에서 조정식 역할을 맡은 조정식 정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황홀한 캐스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을 한 작품에서 만날 생각하니까 정말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감독님 이제 이틀 되면 정말 만날 수 있어요. 신성한 이혼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첫 번째 지금 매너손 보고 계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0시 반이라는 이제 꽤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네, 여러분의 주말을 저희가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의 주말을 이제 책임져 주러 오셨는데 정말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세요. 기자님들께서 사전에 저희에게 다양한 질문들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질문을 취합해서 지금부터 대신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훈 감독님께 한경닷컴의 김소연 기자님 그리고 마이데일리의 이승길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신성한 이혼은 동명의 웹툰 신성한 이혼이 원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한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웹툰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신성한 이혼이라는 웹툰을 너무 재밌게 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드라마를 연출한 걸 뜻깊고요.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고 제가 이제 그 작품 웹툰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댓글들이었어요. 보통의 웹툰의 댓글들 보면은 뭐 이 캐릭터가 너무 멋있고 혹은 뭐 다음 언제 나오는지 뭐 그런 이제 댓글들이 주로 있는데 신성한 이혼 웹툰의 댓글들은 훨씬 더 생생한 댓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 3년 차인데 우리 집은 이래요. 또 이제 신성한이 맡고 있는 이제 의뢰인들의 아내 입장에서 혹은 뭐 남편의 입장에서 혹은 사건 본인인 뭐 아이의 입장에서 그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약간 TMI다 싶을 정도로 많이 이제 써놓은 댓글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웹툰 내용을 보고 그 댓글도 보고 그래서 이제 작품하면서도 이제 공감도 되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적나라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힘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또 받아서 이건 좀 언론적인 얘기겠지만 매체가 다르다 보니 웹툰이라는 장르에서 볼 수 있는 그 만화적인 허용이 드라마로 고스란히 이어지긴 당연히 힘드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배우분들 자체가 그림체거든요. 일종의 저희가 웹툰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 배우분들을 적재적소에 캐스팅을 하고 이 배우분들의 동작과 목소리로 표현되는 우리만의 그림체로 잘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웹툰에 아마 공통되는 캐릭터도 있고 새로운 캐릭터도 있고 또 새로운 관계성도 있으니 그걸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 힘 있는 이야기는 이어지지만 또 다른 인물들이라든지 또 현실을 또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점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승우 씨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 주셨는데 그중에 오센의 장우영 기자님,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님, 스포츠조선의 문지영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정말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그동안 많이 보여주셨던 만큼 조승우 씨의 작품이 인생작인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감정 표현 불능의 검사 캐릭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황시목 검사였죠. 예. 자, 이번 신성한 캐릭터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아티스트 출신의 변호사라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조승우 씨의 새로운 변신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 신성한 캐릭터의 어떤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나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네. 네. 음악으로 쏟아내는. 일단 그 설정은요. 네. 제가 작가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일단 뭐 황시목 검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그만이 이제 그 어떤 그 사건을 맡았을 때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전직 피아니스트였고 음대 교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나 이런 케이스들을 맡을 때 그 과정들을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어떤 약간 음악적인 음악을 연주하듯이 약간 악보를 해석하듯이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좀 제시를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왜냐하면 전작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인물이잖아요. 전혀 다른 인물이죠. 그리고 신성한 캐릭터는 좀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의 내면은 원래 굉장히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인간미가 있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맡을 때도 항상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캐릭터라서 저는 그 매력으로 인간미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아주 큰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냥 본인 자체 아닙니까? 저요? 예. 그런 인간미라든지. 뭐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연기가 굳이 필요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이것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잘 모르. 예. 그건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네, 네,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한혜진 씨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이데일리 이승길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2년 만에 작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팬분들의 아주 기대가 뜨거운 상황인데 차기작을 신성한 이혼으로 택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 작품을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를 좀 꼽자면. 처음에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대본을 4권을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볼 정도로 정말 몰입감이 있었고 재밌었어요. 그런 후에 제 캐릭터를 살펴봤더니 쉽지 않은 역할이다라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캐스팅 결정을 내리셨나 보니까 이 3분이 이미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이분들을 언제 만나서 연기를 해볼 수 있을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 작가님을 뵈니까 내가 이 작품을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대본에 매료가 됐는데 네, 함께하는 배우분들이 네. 안 할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하신 그러니까요. 거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좀 오늘 식상했어요. 진짜, 저 진심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식상할 수도 네. 있는데라고. 진심입니다. 5년만 아닌가요? 5년 중간에 이제 중간에. 잠깐 네, 하셨구나. 맞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제작 발표 끝나고 많은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성균 씨. 김성균 씨께 한경닷컴의 김소영 기자님과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김성균 배우야말로 흥행 보증수표.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이 적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자님들이랑 좀 아는 사이인가요? 김성균 씨.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 김소영 기자님이랑 문지영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작품들이 괄목할 만한 흥행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 신성한 이혼에서도 어떻게 대박 기운을 느끼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느끼셨나요, 성균 씨? 네, 저는 그 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좋은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많이 웃고 많이 상대 배우들과 수다 떤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이렇게 유쾌한 기운으로 한바탕 놀고 집으로 돌아가고 한 촬영했던 작품들이 다 잘 됐어요. 이번 현장도 마찬가지였고 너무 재밌게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당연히 잘 될 거라고. 그때 찍었던 잘 됐던 드라마 그런 기운이 그 기운보다 더 좋았어요. 네, 왔네요, 기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성균 씨랑 정말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제작 보고회나 제작 발표에서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네. 그만큼 촬영장의 기억이 좋았던 거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기운을 오히려 제가 많이 얻었어요. 이 작품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진짜 오늘 피부 톤도 너무 좋고요. 그런가요? 예. 네, 요즘 좀 피부가 좋고. TMI. 자, 우리 정문성 씨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엔터뉴스 팀의 황소영 기자님이랑 우리 한겨레 신문의 남지은 기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개된 영상들을 통해서 본 조정식 캐릭터에 시선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이 굉장히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문성 캐릭터 이번에 그 조정식 캐릭터 스타일링 포인트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좀 자유로운 그런 인물이고 그런 게 좀 표현이 돼야 돼가지고 근데 또 너무 이렇게 과해서 촌스럽고 싶진 않아서 머리를 조금 뒤로 다 싹 넘겼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게끔
최대한 예쁘게끔 좀 노력을 했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게 이렇게 싹 다 빗어 넘겼고요. 네, 올색으로. 옷들도 약간 그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옷은 아니지만 이 내가 그래도 소화를 비슷하게는 되는 옷을 그래도 조금 과한 것 중에 골라가지고 내가 소화를 못하면 너무 촌스러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골라서 입었고 뭐 신발도 저희가 촬영할 때 아시겠지만 너무 셋이는 부자연스러우니까 일부러 헌 신처럼 이렇게 좀 떼칠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촬영하기 전에. 근데 저는 정말 깨끗한 상태로 새 신발. 네, 그 상태로 모든 신발이 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포인트를 해주셨어요. 헤어스타일, 네. 의상, 신발까지. 네 맞아요. 완벽합니다. 이게 다 이제 감독님이 뭘 제한을 걸어두지 않고 조금 열어주셔가지고 네. 자유롭게 조정식을 만들 수 있게. 네네네네. 오늘도 굉장히 멋진 지금 제작 발표의 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성한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아까 와서 제가 승우야 그러면서 조승우 씨인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정문성 씨더라고요. 네, 피아노 좀 갖다 주세요. 요즘 공연을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멋집니다. 셰익스피어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외국 분이라 좀 좀 꾸며야 돼요.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저기 원샷 한번 잡아드릴게요. 정문성 씨 보시고 약간 지금 코너 속의 코너로 화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스타일 넘치게 하나 둘 셋.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네 끝났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하려고 그랬어요 조정식 씨. 자 우리 이재훈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센의 장우영 기자께서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부터 새 친구의 이야기까지 한 드라마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 이를 균형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이건 저보다는 일단 유영하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대본에서 그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혼 변호사가 주인공인 일종의 법정물이잖아요. 그러면 변호사인 주인공이 있고 또 사건이 있고 의뢰인들이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만 해도 이야기는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하려면은 전 인물들의 관계성을 디테일하게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인 세 사람,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우리 사무장 형근은 지금 아내와 별거 중인, 그래서 신성한이 맡고 있는 사건을 자기 일처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조정식 같은 경우는 수많은 직업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사인 직업이다 보니까 뭐 재산 분할이라던가 혹은 그 사건을 염탐하러 뭐 다른 부동산에 뭐 정보를 얻으러 간다거나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게다가 그 대뜸 사건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 다 거쳐서 받아주지 않은 사건이 성한한테 온다거나 혹은 서진 같은 케이스를 맡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온다거나 같은 건물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제 의뢰를 한다거나 혹은 전 직장 동료 뭐 사돈을 얽힌 그런 되게 디테일한 관계성들이 여기저기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고 그다음 사건 이렇게 그냥 전개되는 게 아니라 거기 사이에서 이제 사람 냄새를 충분히 풍길 수 있는 그런 관계성들이 대본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쪽을 잘 살리면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촘촘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승우 씨께 오센의 장우영 기자님, 그리고 한경닷컴의 김소영 기자님,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남지은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오늘 하이라이트 말미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지난 티저 영상 말미에서 피아노 연주 장면이 깜짝 등장을 했었는데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극 중에서 전직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치던 예술가였던 만큼
연기 자체, 연주 연기 자체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셨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혹시 참고한 인물이 있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누구를 콕 집어서 참고한 인물은 없고요. 그렇다고 또 설정 자체도 워낙에 완전히 뭐 천재적인 어떤 피아니스트 이런 설정도 아니고요. 그냥 음악이 좋아서, 피아노가 좋아서, 어릴 때 조금 유복하게 자라서 자기가 원해서 하고 싶은 정말 유학 생활을 정말 20년 이상 하다가 어떠한 큰 사건, 큰 일로 인해서 음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법을 공부해서 법조계로 오게 된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멀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 복받치고 또 과거의 회상 장면에 이렇게 몇 번 나오게 되는데, 피아노를 치는 장면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김소영 피아노 선생님께 일단 피아노는 당연히 대여 분이 쳐주셨고요. 저는 주로 이제 피아노 오르카 이 손이 가는 그 길, 선생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를 정말로 배우려고 하면 10년 이상을 쳐도 이 곡을 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이 음계를 생각하느라고 연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만 더 몰두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주로 그 대역분 하시는 거 보고 좀 그 손이 가는 길과 그 감정에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아노를 치는 연기를 하는 속에 감정을 연기를 한 셈이 된 거죠. 물론 뭐 영상도 많이 찾아봤죠. 유튜브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 정말로 너무너무 위대한 그렇죠. 피아니스트 뛰어나요. 많잖아요. 조성진 선생님도 계시고 이문찬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도저히 그분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습관이나 이런 것도 조금 만들고, 대역분이 하시는 것도 잠깐 캐치를 해서 조금 임팩트 있게 조금 넣어봤죠. 예. 근데 대역이 계시더라도 사실 저렇게 연주를 하는 씬을 이렇게 싱크를 맞춰서 찍는다는 게 결코 쉬운 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준비도 굉장히 오래 하셨을 것 같아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조승우 씨가 치신 줄 알았어요. 그 표정이랑 느낌이. 치기는 쳤어요. 치기는 쳤으면 다른 음이 나와서 그렇지. 다른 음이 치신 나와서 거다. 예. 그렇죠. 예. 상상할 수 없는 음이 나와서 그렇죠. 너무 듣고 싶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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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꼭 작품이 끝나고 나면 감독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 이번엔 한혜진 씨께 스포츠조선의 문지연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신성한 이혼 영상을 보니 차도녀의 모습도 담겨 있고, 그리고 절절한 모성애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면을 품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변신이 기대가 되는데요. 작품 준비하시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어떤 장면이었고, 어떤 부분이었고, 또 이 장면 찍을 때 좀 힘들었다 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어쨌든 이 캐릭터가 유책 사유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 씬이 항상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라디오 DJ 역할이다 보니까 어떤 애티튜드나 뭐 말투, 뭐 스타일링 이런 것도 신경이 아무래도 다른 전작들보다는 훨씬 많이 쓰였었고, 여태껏 했던 역할 중에는 가장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했던 역할들 중에. 네. 항상 가난했고, 기억나는 작품들이 네. 지금 많은데. 네네네. 예. 항상 억울했고 가난했는데 가장 부유했고, 그래서 좀 스타일링 같은 것도 이전 작품들보다 더 재밌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려웠던 장면 같은 경우는 법정 안에서의 장면도 물론 어려웠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엄마로서 아이를 대할 때 아이와 찍는 모든 장면들이 참 조심스럽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네. 때문에 더더욱. 네, 좋습니다. 자, 김성균 씨께 마이데일리 이승길 기자님 그리고 오센의 장우영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김성균 씨의 연기를 떠올리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이런 인물이 내 주위에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어떤 포인트의 리얼리티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 이번에는 역할 자체도 이제 편안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중년의 아저씨 역할이어서 편안하게 했고요. 그 원래 남자들 이렇게 보면은 철이 안 든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늙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고. 근데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사회적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까 이렇게 어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 만나면은 확 풀어져서 또 어린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새 친구들 만났을 때 진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재밌게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분의 케미스트리가 자연스럽게 하이퍼 리얼리즘을 나오게 했을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이 또 마침 그런 질문이에요. 세 분께 우리 부질없이 찰떡인 세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문지연 기자 그리고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극 중에서 아주 찐친, 절친인 세 친구로 호흡을 맞추셨는데 그 합이 너무 좋아서 현장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와 진짜 우리 잘 맞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순간 좀 얘기해 주시죠. 조승우 씨. 거의 모든 장면들이 다 그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독님도 그거를 즐기셨던 것 같아요. 거의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은. 저희 셋이 모여서 어떤 씬 정말로 진짜 짧은 1분 정도 되는 씬을 찍을 때 컷을 언제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죠. 재밌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저희 어떤 자뻑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셋이 한 30초 분량의 대사만 주어져도 그냥 그것을 컷하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30분이라도 즉흥 연기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그 있었어요. 정도로. 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씬이. 네. 그리고 매 테이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저기 저 편집자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짜 고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김성균 씨. 마찬가지. 저도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대본에는 써 있는 분량만큼 연기를 다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컷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재밌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 뭐가 나와가지고 정말 잘 맞는구나. 승우 형이랑 문성이랑 잘 맞는구나. 그래서 아까 그 예고편에서 김치 이렇게 나누는 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컷을 안 하시길래 처음 갈 때는 그 김치가 새 김치였거든요. 네? 나중에 신김치가 됐어요. 김치가 익었어요. 네, 묵은지가 됐어요. 씬을 찍다가 너무 갔어.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그 정도로 김치가 익을 정도로 애드립이 계속됐다. 어떻게 되는데 정문성 씨? 이 애드립이라는 거를 하는 것까지는 뭐 어디서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웃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애드립이라는 게. 근데 재밌으려고. 누군가 하나 웃을 만도 한데 안 웃고 그거를 버티고 또 애드립을 치고 이러는 거죠. 계속 얹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번 터져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럼 또 감독님은 그 장면을 쓰십니다. 네. 그걸 우리 시청자는 봅니다. 네. 너무 행복하네요. 이게 사실 그 아까 조승우 씨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다시 하면 달라진다. 근데 그 달라지는 걸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치고 그때 그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문성 씨? 그 한 번은 우리는 이제 그걸 그냥 뭐 사실 사전에 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러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협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장면도 이제 좀 재밌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약간 그런 장면에서
자꾸 나한테 야 너 바지 좀 올려 입어 이러는 거예요. 승우 형이 씬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왜요? 제대로 입은 건데 아이씨 올려 입어. 더 이렇게 올려 입었어요. 심각하고 대본에도 없는 장면인데 야 너 바지 좀 내려 입어. 씬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을 하려고 내 바지를 계속 올려 입으라고 멀쩡하게 입고 있는데 와. 그건 진짜 뭐 와.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바지가 되게 미디가 긴 바지인데 내려 입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려 입어도 된 그런 바지인데 조승우 좀 씨가 내리- 생각할 때는 올려 입었어야 올려 되는? 입었는데 예. 올리니까 막상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내리라고 한 거죠. 다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네요. 그 씬 감독님 우리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씬?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거는 배우들이 웃는 연기가 아니라 찐 웃음이다라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오늘 정말 많이 얻어가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다음은 이재훈 감독님께 한경닷컴의 김소영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감독님 인터뷰 기사에서 이혼 에피소드의 의뢰인 배우분들의 연기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 그 중에서 다음에 작품을 하게 될 때 꼭 다시 함께 하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공개 가능한 배우분이라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많아서 그냥 지금 떠오르는 대로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케이스였던 이제 이서진 사건의 남편 역할이었던 박정표 배우, 그리고 그 다음 의뢰인이었던 황정민 배우, 이 두 분의 연기를 현장에서도 만족했지만 편집실에서도 막 몇 번이나 저한테 감탄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그 정도로. 황정민 선배는 그 남편분 이상구 배우님도 있고요. 우리가 저기 풋풋한 20대 청춘의 멜로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 이혼을 두고 쉽게 말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사내 만회하는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와 뭐 부모님, 시부모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좋은 배우들의 일단은 나이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렇겠네요. 가족이 특히 선생님 배우분들도 되게 많고요. 예를 들면 그 황정민 선배 배우의 시어머니 역할, 아주 못된 시어머니 연기를 너무나 아주 맛깔나게 해주신 허진 선생님, 또 절절한 부성애를 연기해 주신 이승철 선생님, 또 못지않은 절절한 연기를 보여주신 이용녀 선생님, 이호재 선생님부터 해서 우리 서진 역할의 아들로 나온 현우 역할의 장선율 배우, 그리고 기영이, 하율이 맡던 김준의, 강혜원 이 아역 배우들까지, 그러니까 연기 공력 40년부터 이제 정말 근데 그런 친구들 다 현우, 기영이 이런 친구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연기를 보여준 많은 배우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나름 리스트업을 해놔서 다음 작품 할 때 분명히 이제 막 우선순위로 이제 꺼내 볼 리스트가 생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낯선 얼굴인데 아마 깜짝 놀랄 그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매회 씬을 훔치시는 분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재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JTBC 엔터뉴스 팀의 황소영 기자께서 우리 배우 네 분에게 질문 주셨어요. 아직 방송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캐릭터 설명만 봐도 네 분의 캐스팅이 정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본인이 맡은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한번 좀 시도해보고 싶다면 어떤 캐릭터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지 성별 상관없이 이유와 함께 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저도 궁금하네요. 조승우 씨. 신성한 외에 왜여야 돼요? 제 역할이 좋은데 전 조정식 역할 하고 그 싶습니다. 역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생각이 없다니요. 네. 생각이 없다니요. 나름의 자기 철학은 있지만 그래도 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캐릭터 이상형. 뭐 사소한 거에서 되게 목매고 막 네. 이렇게 그런 역할 해보고 싶다. 이러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왜냐하면 진지하고 심각한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혜진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조정식 인기쟁이 가벼운 역할을 한없이 가벼운 역할을
왜 못 깃털 같은 해봤어요. 역할? 네. 생각 없고 가볍고. 김성균 씨. 저도 조정식 캐릭터가 매력이 있지만 아주 이제 정식이만큼 못 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근데 저는 한혜진 씨 맡았던 이서진. 이서진 그 라디오 DJ, 런온더 어떤- 라디오. 네, 라디오 DJ 그 어떤 저의 꿀성대를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럼 말 나온 김에 김성균 씨 지금 우리 기자님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꿀 성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균 쇼 김성균입니다. 다들 오늘 점심 어떻게 맛있게? 이런 걸 왜? 그걸 하셨어야죠, 참고. 너무 좋았거든요, 앞에. 장르가 바뀌네요. 그냥 장르가 저는 장영근 바뀌어요.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영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거의 뭐 몰표다시피 받고 있는 정문성 씨.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 두 분을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신성환과 이선진. 되게 뭔가 어려워서 역할이 좀 어려워서 특히나 이 한혜진 씨 역할은 정말 어렵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연기해야 뭔가 설득력이 있고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대본을 볼 때 가장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기 승우 형 역할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물게 매력 있는 역할이에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다 연기하는 역할이거든요. 멋도 있는데 찌질하기도 할 때도 있고 막 웃긴데 저 사람 되게 잘생겼다의 느낌이 있다가도 쟤 누구야 이런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왜요? 매기는 것 같은데. 아니야. 먼저 가셨잖아요. 선공이 있었기 때문에 후공 와야죠. 네네. 근데 그게 배우라면은 저걸 한 작품에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번. 그래서 죄송한데 누구를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저는 현근이요. 네, 푸근하고 착하고 따뜻하고. 욕심은 나지만 현근 역할을 해보고 싶다. 약간 머리 아플 것 같고.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 마이데일리의 이승길 기자와 그리고 한경닷컴의 김소영 기자께서 배우 네 분께 질문을 주셨어요.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 각자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왼쪽인 거죠. 왼쪽 옆에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씩 지어 주신다면 뭐라고 부르고 싶으신지 함께 촬영을 하시고 나서 조승우 씨부터 시작합니다. 한혜진 씨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 주신다면. 저는 이거 유심히 이거 미리 보고 좀 고민을 했어요. 역할 자체가 이서진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약해 보일 수도 있고 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이분이 이 작품에서 차지하고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힘은 좀 굉장히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한이나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줘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공수 가능한 미드필더. 나 한참을 들었네. 정말 중요한 역할이지요. 가끔씩 성한이에게 택배 크로스를 올려주는.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네. 공수 가능한 미드필더. 대단합니다. 아주 최고의 미드필더. 공채미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혜진 씨는 대답할 수 없고요. 네, 김성균 씨 별명 가볼까요? 앞에서 너무 멋있게 지어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장영근 역할이 우리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그 사랑을 하게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바보 사랑꾼? 바보 사랑꾼. 네, 한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 저 사랑꾼과 참 잘 어울려요. 네. 네, 바사.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성균 씨, 정문성 씨 별명 하나 지어주시죠. 캐릭터에 대한 별명이잖아요. 그쵸. 네. 쿠션? 쿠션. 왜 우리 소파에 보면은 이렇게 늘 쿠션이 있잖아요. 있죠.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뭐 어깨로 누르기도 하고 뭐 머리로 베기도 하고 다용도죠. 또 어쩔 예. 때는 끌어안고 또 TV를 보기도 하고 이제 이 친구의 캐릭터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또 흔하게 있지만은 나에게 너무 편안하고 또 없으면 안 되는 맞아요. 너무 또 어쩔 때는 막 다루기도 하지만 언제나 내 품에 있는 어떤 쿠션 같은 그런 쿠션. 네. 저희 고양이가 쿠션에다 오줌을 자꾸 싸가지고 아 어머나. 그런 친구. 얼마나 편하면 그죠? 예. 그런 자, 거죠. 정말 쿠션 같은 존재 대답할 수 없고요. 정문성 씨는 네. 조승우 씨 별명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린내가 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조정식이라는 사람한테 이 친구는 또 이제 건물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건 이제 제가 많이 의지하는 친구고 그만큼 믿으니까 또 가 있는 거고 알게 모르게 또 되게 잘 챙겨주고 사랑해 주거든요. 저한테 그런 존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강아지가 그런 존재. 막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여주고 어떤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때는 나한테 화도 내고 그래서 개. 강아지라고 하면 어떨까요? 강아지라고 하면 어떨까요? 크니까 형은 크니까. 네. 강아지라고 해주면 안 되고 개로 할 거야? 아니면 반려견 어떻습니까? 경공으로 하겠습니다. 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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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훈훈하네요. 예. 자 이제 하지만 그 앞에 이유가 너무나 진정성이 느껴져서 예. 예, 경고. 자 이재훈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네 장우영 기자께서 지금 사실 작품 속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네 분의 케미가 너무 진짜 유쾌하고 찰떡인 게 느껴지는데 화려한 캐스팅 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캐스팅 비하인드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고 덧붙여서 한겨레 신문의 남지은 기자께서 조승우 배우의 어떤 점이 신성한 역할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매체에서 어떤 장면이나 사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신성한과 어울린다라고 판단한 이유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뭐 타짜든 혹은 뭐 비밀의 숲 같은 그런 캐릭터들을 보긴 봤죠. 하지만 그걸 참고해서 했다기보다는 일단 신성한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조승우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냉철함과 따뜻함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배우여서 우리 캐릭터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딱 그렸던 명확하게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 배우를 캐스팅했다기보다 오히려 같이 촬영을 진행하면서 느껴졌던 그래서 이래서 더 신성한이랑 잘 맞는구나 이렇게 더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훨씬 더 많고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 현장에서 제가 좀 깊이 감동처럼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황정민 배우가 이게 고된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그런 의뢰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공원에서 이제 둘이 상담을 하는 씬에서 사실은 이런 거죠. 그 정신과를 몇 년 다녀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그 대화 중에 하게 되니까 이제 신성한이 되게 귀엽게 타박하는 씬이 있어요. 아니 그런 좋은 정보는 바로바로 주셨어야지라고 타박하는 씬인데 그 이제 저는 이제 대본대로 또 준비를 해서 촬영을 했죠. 근데 이제 성한이 그 황정민 배우에게 아니 그런 중요한 정보는 하다가 잠깐 멈추더니 유감이지만 하면서 그 의뢰인의 고된 시집살이와 정신과를 다닐 수밖에 없는 이 지금 처한 현실과 그거를 한번 짚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타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작은 부분은 이야기 전개상 크게 그게 없어도 사실 무방한 것들인데 그런 점에서 의뢰인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네, 작지만 되게 잘 보이는 장면이어서 그거를 제가 뭐 대본 보면서 리허설하면서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신성한이 그런 사람이 네. 하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냉철함과 따뜻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배우라서 잘 어울렸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더 확신이 가셨네요. 촬영하면서. 그리고 캐스팅 비하인드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비하인드라면은 사실 너무 네 분의 첫 만남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정문성 배우만 제가 전작에서 같이 해서 여러분의 이제 장점과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 그 장점이 더 잘 살아서 제가 대단히 만족했던 그런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른 이제 세 분도 일단 조승우 배우를 작가님과 처음 미팅 갔을 때 사실은 저도 연출이지만 배우들 좀 낯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미팅을 갔을 때 속으로 조승우다라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반갑지만 어색하게 이제 첫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도 이제 대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시고 같이 갔던 작가님이 식은땀을 이제 막 계속 줄줄 흐르면서 예, 되게 좀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장격이네요. 네. 우리 한혜진 배우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저 크고 선한 눈으로 저 좋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같이 작업을 하면은 아마 현장도 되게 즐거울 것이고 너무 좋은 굉장히 착한 심성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무래도 우리 승우 형보다는 조금 맘 편하게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첫 미팅 때 이제 저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조곤조곤 할 말을 또 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 드라마의 서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본에 뭐 촬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 혹은 뭐 좀 궁금한 부분들을 굉장히 뼈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첫 인상과는 다르게 긴장하면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김성균 배우는 이제 그 윤정빈 감독님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때 처음 너무나 강렬하게 봐서 일단 캐스팅 된 건 너무 반가웠는데 전체 어떤 미팅 전에 하루 사무실로 저를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좀 무서웠어요. 그 갖고 있던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실제로 당연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근데 이제 그런 날 잡고 저도 긴장하면서 이제 맞이했는데 전날 밤을 꼴딱 새고 완전히 맛이 가서 오셨더라고요. 촬영 피곤한 상태로 오셨군요. 네, 와서 약간 좀 정신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보면서 훈훈하게 얘기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비하인드라고 할 만한지 모르겠네요. 뭐 예상치 않은 비하인드인데 괜찮습니다. 우리 또 감독님께서 또 비하인드를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지만 촬영을 하면서 정말 진짜 내가 캐스팅 잘했다 이런 생각이 확신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벌써 신성한 이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관전 포인트, 관람 포인트 하나씩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문성 씨부터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감독님부터? 감독님부터. 네. 조금만 말해주세요. 네, 저희가 또 이혼 이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 보니까 저희가 뭐 불륜, 치정, 뭐 고부 갈등, 뭐 심지어 출생의 비밀 온갖 막장 요소는 분명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그렇게 만든 결과물을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런 의도로 만들었고 지금 만든 결과물을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자극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지금 여기 계신 포함해서 이 배우들의 호연과 또 스태프들이 어떤 헌신을 바탕으로 저희가 굉장히 보기 어쩌면 편하고 그리고 따뜻한 감동과 유쾌한 재미가 있는 그래서 이게 막장이 전혀 아니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따뜻하고 유쾌한 드라마를 만들었으니 그렇게 한번 기대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승우 씨. 얼마 전에 작가님께 문자를 드려서 저희 작품 어떤 작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작가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보통은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 신성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우리 작품의 제목은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 신성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아이러니함이 있다. 성한이는 이런 것들을 보다 인간적이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더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과 배려와 가장 누군가가 이 이혼에 있어서 누군가가 가장 덜 상처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정말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가슴에 굉장히 좀 많이 와 닿았어요. 네. 그런 좀 인간미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혜진 씨. 네. 웃을 일이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드라마를 보면 웃을 일도 많아지고 또 힐링도 되고 또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또 더불어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연기자들이 정말 같이 연기하면서 와 정말 제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연기들을 하셨거든요. 우리 드라마는 연기 맛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관전 포인트죠. 네. 예. 김성윤 씨. 앞에서 다들 말 너 큰일 났다. 신성한 이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신성한 이혼의 관전 포인트 3월 4일 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거를 시청자한테 넘긴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문성 씨. 망했습니다. 저는 우리 작품이 너무 재밌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면 저희 작품을 보고 나면 그래서 뭐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10시 30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를 하고 계세요. 사실 님이 남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안에서 결국 우리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또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신성한 이혼,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반대로 정문성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는 다 친구들 같거든요. 이 작품을 한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이틀 뒤에 있을 첫 방송이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윤 씨. 네, 신성한 이혼을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올 상반기 신성한 이혼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분명한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추억이 될지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확인해 3월 4일 10시 반 꼭 확인해 주십시오. 네, 한혜진 씨. 네. 다채로운 이야기 맛집, 연기 맛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4일 날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뭐 따로 저희가 써도 될 지금 너무 좋은데요. 조승우 씨. 네, 다소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웹툰에 정말로
팬 여러분들께는 신성한 캐릭터가 약간은 조금 변형된 것에 대해서는 좀 정말로 조금은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저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건 저희 드라마는 1, 2, 3, 4부 가면 갈수록 끝날 때까지 12부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저는 그거는 자신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감독님. 네, 방금 신성한 말을 받아서 어제 11부 편집을 했어요. 이제 우리 12부작이니까 거의 후반도 막바지인 거죠. 또 편집 기사님이랑 저랑은 또 11부 편집을 마치고 또 자화자찬을 하며 11부 엔딩 너무 멋진 거 아닌가? 우리 회차 중에 제일 멋진 엔딩이 아닌가? 라고 또 저희끼리 그런 대화를 이제 나눴다는 걸 말씀드리며 저희가 용두용미할 수 있는 드라마로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11부 엔딩 여러분 5주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면서 너무 기대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4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일 드라마 신성한 이혼, 새로운 신성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온라인 제작 발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신성한 이혼 제작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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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